조정원의 분쟁 조정 서비스만의 좀 특별한 강점이 있을까요? 분야도 넓고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조정에 대한 노하우가 더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제도 소개 영상 진행을 맡게 된 공정거래팀 소속 이정현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분쟁조정제도 전문가이신 최원철 실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조정원 최원철입니다.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조정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소개해보는 자리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분쟁조정제도가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쉽고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예,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말에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 가맹, 대리점 여러 가지 이런 갑을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서 보통 갑질이라고 하죠.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도 하고 제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을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이 어떤 갑질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보통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죠. 그거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조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원은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분쟁 조정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쟁 조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분쟁 조정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 당사자 간 분쟁을 당사자들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그 당사자 서로 간에 합의점을 잘 찾아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조정원에서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중소사업자가 이제 자기보다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담당 조사관들이 그 신청 내용과 또 피신청인의 의견 이런 것을 다 들어보고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쪽 당사자가 타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의견이 어느 정도 좁혀지는지 확인을 하고, 타협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이 나지만 그렇지 않고 견해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2차적으로는 이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안을 저희가 이제 양쪽에다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양쪽 당사자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이제 조정조서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조정조서가 작성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재판상 화해 효력이요? 뭔가 알듯하면서도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판상 화해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갔을 때 최종적으로 여기서 완전히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또 돌려서 얘기하면 그 조서를 가지고서 당사자가 조서에 있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는 그걸 가지고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청인인 A가 피신청인인 B한테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이 A가 그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B는 그 조정 조서를 가지고 법원에다가 이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고, 법원에서는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B는 바로 가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주어지는 거죠.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시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장님,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정원의 분쟁조정 서비스만의 좀 특별한 강점이 있을까요? 19년부터 가맹과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분쟁조정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2008년부터 꾸준히 해왔고, 가맹이나 대리점뿐만 아니라 하도급, 약관, 대규모 유통업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분야도 넓고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들보다는 좀 더 어떤 전문성과 또 조정에 대한 노하우가 더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부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와는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예,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신고를 하게 되면 공정위가 피신고인이죠. 피신고 대상 회사의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이런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시정명령, 주로 이제 그 과징금 부과 등의 어떤 제재 조치를 하게 됩니다. 분쟁조정보다는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 그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공정 행위로 인해서 그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조정 제도가 필요한데요.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분쟁 조정 제도는 피신청인에 대한 어떤 행정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 신청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저희 원의 분쟁조정 신청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청을 하게 나면은 이제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그 진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가 이제 신청 접수된 날로부터 기본적으로는 60일 이내에 처리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한 30일 연장을 해서 90일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말씀해주신 분쟁 조정 제도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조정원이 분쟁 당사자가 아닌 이제 3자적 관점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양쪽 당사자가 다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정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원에서 하는 분쟁 조정은 무료로 접수해서 처리를 합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가 되면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협의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그런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조정 절차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조정원에는 6개 분야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공정, 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약관,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있고요. 각 협의회 구성 근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7명, 나머지 협의회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소사업자와 대기업의 입장을 고루 이제 대표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도급 협의회의 경우 3명의 공익위원, 3명의 수구사업자 측 대표, 3명의 원사업자 측 대표로 구성이 됩니다. 나머지 협의회도 이와 유사하게 각 거래 특수성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쟁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절차는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신청서를 저희한테 접수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각 분야별로 이제 저희가 담당자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담당자가 이제 우선 신청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신청인에게 그 신청서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경우에 보완 자료를 또 요청하고 전화 통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내용을 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다 확인한 다음에 피신청인 쪽에다가 그 내용을 통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명 자료라든가 답변서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요. 양쪽 자료를 다 받아보고 그 내용 중에서 다시 또 우리 이제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을 해봅니다. 그 확인을 거쳐서 양쪽에 타협할 수 있는 어떤 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합의가 안 되고 서로 이제 협상 기간이 오래 가게 되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조정안을 아예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안에 대해서 신청인하고 비신청인이 받아들일 건지 의견을 들어보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걸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성립된 걸로 결정을 하고요. 그 내용을 이제 조정 조서로 작성을 하게 되죠. 아까 이제 조정 조서 같은 경우는 재판상 화의 효력이 있다고 했죠. 그 조서가 작성이 되면 그 분쟁은 해결되는 걸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정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조정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쉽고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서비스 이외에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자랑할 만한 또 특별한 서비스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맹점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인 사업자들이고 시간이 없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의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고 또 매년 또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좀 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늘려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소사업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소사업자분들이 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을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기업이나 이제 자기보다 큰 업체들과 거래를 하려고 할 때 그쪽 말을 너무 믿고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이 가맹점 사업자라든가 대리점업자 이런 이제 쪽에서 얼마나 그 계약 체결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 계약 체결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이런 데서 다 보면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 계약, 서면으로 그 계약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또 가장 핵심적으로 그 거래에서 필요한 하도급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서면에다가 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한테 들어오는 걸 보면은 많은 경우가 그 계약 서면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사업하시려는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시행 중인 분쟁조정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 또한 실장님의 좋은 말씀 덕분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희 원에 있는 다들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를 믿고 혹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들 분들이 계시거나 영상을 혹시 보시거나 하시면 저희를 잘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받고 계신 중소사업자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